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강경한 긴축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 내 비둘기파 인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라면서 자성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빠르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비둘기파 인사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긴축 속도를 늦추고 영향을 평가부터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영국의 이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서 물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준 내에서도 이 반성부터 우선 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준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몰아치면서 이 우리에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그치는 느낌이었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연준 내에서 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연준이 뭘 잘했습니까? 솔직히 보면 잘한 것도 없으면서 계속 이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지금 강요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진작 이랬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제 영국을 방문해서 런던에서 데이빗 마시 공적 통화 금융기구 포럼 회장과 대담했는데요. 이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 싱크탱크죠. 이 대담에서 찰스 에반스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연준의 핵심 인사가 연준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했고요. 연방준비제도가 오판했고 통화긴축을 더 빨리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지금의 이 고통, 이 어려움이 사실 연준 때문에 비롯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연준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뭉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마저 있는데 모처럼 연준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좀 용기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될 듯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다른 내용이죠. 연준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우리가 최고 전문가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너희들은 따라와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연준 보면 특히 매파들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급격히 해야 하고 기준금리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매파들의 발언 아주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연준의 말 한마디 하면 그게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연준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우리가 자꾸만 퀘스천을 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왜 자꾸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매파들의 특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당신들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과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잘못은 누가 했는데 왜 우리들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굉장히 좀 온건한 인물,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인물인데 최근에는 완전히 매파로 전향해서 매파들과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플레이션 잡는 데 올인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비하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은 좀 신선한 느낌이다 이런 감상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의 좀 이 논란에 대한 그 토론을 벌이고 이런 건 좋은 거죠. 뭐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강경파들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우리 같은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좀 배려하는 느낌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화가 좀 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 또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준의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정책을 펴더라도 최대한의 배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덜 힘들 수 있게 좀 정책을 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연준을 보면 고민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매파들의 너무나 이 당당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정말 좀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지금 최악의 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어떻게 보면 원흉들 아닙니까? 원흉들인데 이 모든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돌리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안한 기색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제 이런 거 보면 참 기분이 많이 나쁘고 화도 나는데 마치 협박하듯이 때로는 위협을 가하고 압박하듯 무서운 발언만 쏟아내고 있는 이 매파들의 모습입니다. 서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또 모든 이 어려움은 다 또 서민들이 짊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은 결국 정치권과 연방준비제도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경기부양책 얼마나 과도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났고요. 여기에 공급망이 붕괴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물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연방준비제도가 그 타이밍에 개입을 했어야죠. 그때 금리를 좀 올리면서 그러면 쉽게 아마 조절이 됐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8% 9%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제어를 했으면 쉽게 제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입만 열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문제없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 협박하듯이 무서운 발언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업률을 높여야 되고 실업자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연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민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걱정, 배려 같은 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연준의 정책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었고 이런 와중에 찰스 에반스 총재 발언이 나온 겁니다. 네, 찰스 에반스 총재의 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네. 연준의 최근 초강경 금리 인상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또 그 의미가 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건 진짜 이론적인 거고요. 현실을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연준을 보면 현실은 보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계속 대응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내려오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스몰 비즈니스 굉장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힘겨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소비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연합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잘못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의 목표치는 항상 그렇지만 2% 아닙니까? 물가 목표치는 2%인데 이 2%까지 낮추려면 지금 같은 이런 그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펼치면서 계속 0.75%포인트를 매번 올리면서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는 점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연준을 보면 그런 거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간다. 이 지표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확인될 때까지 우리 그냥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데 크리스 에반스 총재 이 주장의 핵심은 이렇게 3연속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으면 이렇게 밟았 후에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다음 또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연준이 그런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연준이 정책을 펼치면 연준이 펼친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아닌지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준 스스로 그런 검증 노력도 없이 계속 지금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스 에반스. 찰스 에반스 죄송합니다. 찰스 에반스.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는 강경 긴축을 일시 중단하고 상황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 연준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한번 큰 오류에 빠졌는데 또 다시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에반스 총재도 사실은 FOMC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긴축을 일시 중단하고 상황을 살핀다는 의미 이거 구체적으로 지금 FDA가 연준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니까 긴축으로 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과연 지금의 이런 그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올바른 속도인지 또 타이밍인지 이런 거는 반드시 살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건 맞지만 그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게 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연준에게 있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물가를 끌어내리면 그만이다. 후유증이야 있든지 말든지 또 얼마나 심하든지 그거는 우리 할 바 아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유지만 하면서 미국 경제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 연준의 지금의 이런 강력한 이 금리 인상 드라이브가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좀 더 끌어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해도 되지만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거기서 뭔가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호 앵커께서 네.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회의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이제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같이 드는데요. 그만큼 매파들의 주장이 너무나 강경해서 그 뜻을 세우지 못했나 그렇죠. 봐요. 사실 찰스 에반스 총재가 뭐 회의 시간에 어떤 발언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네. 거고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역시 예. 이제 매파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싶고요. 그리고 이 긴축이 필요한 시점인 건 뭐 명확하지만 문제는 긴축의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최악만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건 좋지만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면 그 최악의 상황은 또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강한 약을 계속해서 투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환자가 약이 너무 독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의사가 그러다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약 먹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병보다 오히려 약 때문에 죽게 생겼다. 그러면 약을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약 먹으라고 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준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너 이 약 먹어야 돼 하면서 계속 약을 지금 쏟아붓는 퍼붓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병을 잡는 건 좋은데 약이 너무 강해서 중병보다 약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면 약을 조절해야죠. 이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이 발언은 연준에서도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IMF 대변인이 일본 언론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그러자 이제 이 시점에서 대상을 좁히지 않는 대규모 재정 패키지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돈 푸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IMF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이 대규모 감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 긴축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리즈 트러스 영국 내각이 지난 23일 경제성장 촉진 목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인상 철회를 발표했어요. 사실 이게 그 리즈 트러스 총리의 공약이긴 했습니다. 공약이긴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IMF가 이례적으로 영국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영국은 정부하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서로 반대여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펴는데 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영국도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리즈 트러스 내각이 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 감세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반면에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최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2번 연속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그 긴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영국은 중앙은행은 긴축이다. 그래서 이제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돈을 푸는 것도 지금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그러니까요. 낮추겠다는 낮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완전히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는 전 세계가 긴축을 하고 있고 영국 중앙은행도 긴축인데 영국 정부만 청개구리식으로 지금 엉뚱하게 튀고 있다. 이렇게 IMF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 IMF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맞아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영국 정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영국 때문에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 왜 너네가 이러저러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만의 정책인 것 같지만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펴게 되면 이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어제 장기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이 2주 동안 계속해서 국채를 매입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국에서 참 많은 문제, 경제적으로 지금 맞아요. 많은 지금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게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좀 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